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4단계 방역 조치 때문에 국민들이 우울한 이때 또 기습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또 평등에 관한 법률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정의당이 낸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올해 6월 달에 이상민 의원이 낸 그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점에서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을 제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17년도 제가 보도된 것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레시안의 2017년 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측이 그때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동성혼은 국민정서상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면서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 않으셔도 괜찮다며 거듭 안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는 또 8월 3일 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월 9일 날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인 이상민 의원,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거듭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바라기는 대통령이 좀 확실하게 그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반대를 위한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치권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연대랄지 또 기독교계에서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대다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법적인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습적으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은 참 제목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명분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차별을 금지한다, 뭐 그런 이름으로 반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차별, 새로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이 법은 가장 중요한 거 헌법적 가치에 관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권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또 긴장관계에 합니다. 그럴 때 자유와 평등을 정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들이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한 23가지 정도나 됩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독일에서 일반 평등대우법을 보면은 차별금지 사유는 6가지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9가지입니다. 미국 뉴욕주 인권법은 11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23가지이고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과잉 입법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 만능 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신념에 의한, 양심에 의한 반대를 차별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제재, 대우에 대한
배우에 대해서 보복적 불이익 배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박주민 의원하는 전에 있는 그 의원들과 대동소이하면서 또 제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형량이 징역 1년에서 상한선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등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저는 언론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그리고 보도를 정확하게 논점을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먼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반대하는 논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제공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한 법이야. 이거 찬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JTBC에서 팩트체크라고 해가지고 그 장혜영 의원한테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하니까 아이고 맙소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법에 의하면은 트랜스젠더 이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본인의 생각만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LA의 그 찜질방 스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교도소에서 그 트랜스젠더에서 남성이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수감이 됐지만 거기에 있는 그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박주민 의원 발의한 법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률 전문가들도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정말 공정한 관점에서 이것을 보도를 해달라.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자유로운 토론과 그리고 또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